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대체 가능하다는 잔인한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고유한 개성과 영혼을 지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 혹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에 불과하죠. 그들에게 당신은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잣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만 당신의 가치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다하는 순간 당신은 낡은 물건처럼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 구조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방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사람을 도구처럼 여길까요? 근본적으로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존재에게 의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극심한 취약함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고,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예기치 못한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고 희미하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생각보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그 사람은 특별해라고 명확하게 깨닫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세계관에 생긴 작은 소음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늘 사용하던 자신들의 전략을 시험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애정을 거두어 드립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며 자신에게 매달릴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들먹이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당신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심지어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는 암시를 던지며 당신이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낯설고 혼란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이 정해놓은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간단히 대체할 수 없다는 뼈아픈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당신이 그저 자신의 인생 무대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찬미자 중 한 명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고유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얼굴, 어떤 목소리로도 채울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을 그들의 삶 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을 극심한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 깨달음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외면해온 진실, 즉 자신도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쩌면 영적으로까지 당신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독립성과 우월감이라는 허상 위에 자신의 모든 자아를 세워온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심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유용성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력의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체 가능한 부품일 때 그들은 자신이 관계의 지휘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을 정하고 이야기를 마음대로 쓰고 체스말을 움직이듯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들은 그 우위와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상실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그와 함께 고통의 가능성 또한 현실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평생 과대망상, 교묘한 조종, 그리고 냉담함으로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고통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깊은 심리적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아상은 오직 외부의 인정과 찬사에 의해서만 겨우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한 사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아상이 더 이상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열어버립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중요해졌다는 것,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안정성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들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종종 그들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다시 우위에 서려고 발버둥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사실 넌 별거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금이 간 환상은 다시 완벽하게 붙을 수 없습니다. 그들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달랐다는 것을, 당신이 채웠던 그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그 어떤 다른 사람도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이 뼈아픈 깨달음은 유령처럼 그들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그저 소비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서 에너지를 끝없이 빼앗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첫 순간인 셈이죠. 그들은 결코 이 사실을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진실에 맞서 싸우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이 깨달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면 이 순간을 인지하는 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대체 가능성 게임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특별함을 되찾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무대 위 배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며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냉정한 진실은 이 깨달음이 그들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힘의 우위에 서게 합니다. 상대를 지배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방에 의해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단단한 힘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단지 그들의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명확한 자각이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료한 자각과 함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부디 그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